시작해 봅시다. 이제 네 번째 거 도형의 이동이에요. 도형의 이동. 도형의 이동은 이제 크게 우리가 두 가지로 접근을 할 거예요. 평행 이동 그리고 대칭 이동. 평행 이동, 대칭 이동. 어떤 점이 있어요. 어떤 점, 어떤 점. x1, y1이라는 점이 있어요. 평행 이동. 그래, 우리 점의 이동이에요. 점의 이동. 이 녀석을 평행 이동이다라는 얘기는 x축으로 평행하게 y축으로 평행하게 이동을 시키는 거야. 그래서 점에 대한 이동은 그냥 니네가 지금 생각나는 대로 그대로 하면 돼요.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이동을 하면 이 점은 어떻게 될 거야? x1 플러스 m y1 플러스 n. x축으로 n만큼 이동했고 y축으로 n만큼 이동했으니까 그대로 x1에다가 m 더하고 y1에다가 n 더하면 돼. 그래, 뭐 2,3이 있어요. 2,3. x축으로 뭐 3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5만큼 이동을 시켜라 라고 이야기하면 이 점은 어떻게? 5, 마이너스 2. 별로 어렵지 않죠? 오케이? 그래, 점의 이동은 그냥 시키는 대로 그냥 하면 됩니다. 그러면 점의 이동 말고 뭐가 있을까? 점의 이동 말고 식의 이동이 있어요. 식. 도형의 방정식에서의 이동이에요. 도형의 방정식. 도형의 방정식이다라는 거는 뭐 직선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 식이잖아요. 그죠? 그런 식뿐만이 아니라 뭐 2차 함수, 뭐 등등등등 무수히 많은 그러한 식들 안에서의 도형의 이동은 이 식은요, 도형의 방정식은 관계식이에요. x와 y의 관계식. 우리는 x축, y축 위에 있는 도형만 다룰 테니까 x와 y의 관계식이란 말이에요. x와 y가 들어있고 등식이에요. 그죠? 등식. 그래서 그러한 식은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fx, y는 0. 보통 이런 꼴로 표현을 해요. 이거는 뭐 함수다라고 생각을 할 필요가 없이 그냥 식이다, 식. 어떤 식, 그냥 식의 이름이 f인 거야. f. 그리고 x와 y에 관련된 식이야. 근데 어떤 식? 등식이다라는 얘기예요. x와 y에 관련된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우리는 이미 했어요. 어떻게 했어? 야, 니네 2차 함수 y는 3x의 제곱의 그래프를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2만큼 이동을 해라 라고 하면 니네 이거 어떻게 했어?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2만큼 하면 y는 3x-3의 제곱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한 거잖아. 얘가 이동한 거지. 이거 지금 등식이었잖아요. 맞습니까? x 대신에 뭐가 들어왔어? x축으로 3만큼이니까 그치? x 대신에 x-3이 들어왔어. 그러니까 x 대신에 x-m이 들어와야 되겠지? x축으로 n만큼이니까. 등식에서 이동은 x축으로 n만큼 이동하여라 라고 하면 x 대신에 x 플러스 m이 아니야. 플러스 m 아니라고. 마이너스 m이라고. 그죠? 그렇게 했었잖아. 그치? 맞아? 그러면 y축으로는 n만큼 이동하여라 라고 이야기하면 y축으로 y 대신에 y-n 똑같이 요렇게 작성이 돼야 돼. 선생님 여기 플러스잖아요. 아니야. 얘 이거 y 옆에 있었으면 얘 마이너스였어. 그치? y 대신에 y-2가 들어간 거지. y축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하니까. 맞아요? 얘가 오른쪽 우변으로 넘어와서 플러스처럼 보이는 것 뿐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똑같이 y 대신에 y-2가 들어왔다. 그래 1차 함수에서도 니네 그치? 직선의 방정식에서도 y는 기울기가 3인 직선 이 녀석이 정점 3,2를 지나여라. 정점
몇 컴마 몇? 3,2를 지나라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식을 어떻게 바꿔요? y는 3x-3 3,2를 지나면 이렇게 작성했잖아. 그치? 이것도 똑같이 x 대신에 x-3 x축으로 3만큼 이동하고 y축으로 2만큼 이동하라는 얘기야. 그 정점. 그러니까 이 플러스 2는 여기 원래 y-2였을 거 아니야. 걔가 넘어와서 플러스 2 이렇게 된 거라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우리 원래 했던 건데 이제야 정확하게 배우는 거. y축으로 이동을 하여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 n만큼 이동하여라. y 대신에 저 녀석을 쓰시면 됩니다. 뭐가 끝난 거야? 평행이동이 끝났습니다. 평행이동이 벌써 끝났어요. 평행이동은 안녕. 그치? 이거 가지고 이따 문제를 푸실 거고 평행이동은 지우고 이제 대칭이동으로 한번 진행해 보자. 대칭이동. 대칭이동. 일단 기본 대칭이동. x축 대칭. x축 대칭. 그 다음 y축 대칭. 그죠? 뭔가 선에 대하여 지금 대칭을 하는 거예요. 선대칭 시켰어요. 선대칭. 선대칭 어떻게 될지는 이따가 보시자고요. 그 다음에 원점 대칭. 점대칭. 원점 대칭. 원점 대칭. 그 다음에 y는 x 대칭. y는 x 대칭. y는 마이너스 x 대칭. 이 녀석들을 그림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 이게 지금 기본 5대칭 그림을 통해서 확실히 알려줄 것이고 우리는 암기가 들어가야 돼요. 이해하고 암기하는 거예요. 이해하고 암기. 바로바로 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기본 5대칭. 그래. 봐. 우리 어떤 점이 있어요? 점에 대하여 여기 a, b가 있습니다. a, b. a, b, x1, y1이라고 할게요. 아까처럼 x1, y1 이렇게 있습니다. x1, y1이 있으면 x축 대칭을 시켜라 라고 이야기하면 이게 x축이잖아. x축. 또. 이게 x축이잖아. x축에 대하여 대칭을 시키면 x1, y1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x1이라고 하지 말고 xy라고 할게요. x, y가 어떻게 되겠어요? x, y의 부호가 바뀌었겠지, 그치? y의 부호가 바뀌어요. 마이너스 y가 되겠어. x, 마이너스 y. x축 대칭. 이 녀석은 x, y가 있었을 때 x축 대칭을 시키면 x, 마이너스 y. x축 대칭, 그 암기가 들어가야 되는 거지. 빠르게 가려면 암기가 들어가면 됩니다. x축 대칭을 시키면 y좌표의 부호가 반대세. y좌표의 부호가 반대가 돼요. 이렇게. 반대. 그러면 y축 대칭을 시켜봅시다. y축 또. y축 대칭. y축 대칭을 시키면 이 녀석은요. x좌표의 부호가 바뀌겠지. 마이너스 x, y가 돼요. 마이너스 x, y가 돼요. y좌표의 부호가 x좌표의 부호가 바뀌지. y축 대칭하면 x좌표의 부호가 바뀌어요. 원래 여기 있었는데 여기 있잖아. 그지? 바뀌었지. 누가? x가. y축 대칭하면 x의 부호가 바뀝니다. 뭐 이리 쉬워? 맞습니다. 쉬워요. 쉬운데 이제 요것들이 체화가 안 되니까 자꾸 헷갈려. 그러면 이제 어렵게 느껴져. 어렵게 느껴지는 거야. 사실 별것도 아니야 지금. 부호. 야 x축 대칭하면 y 부호 바뀌고 y축 대칭하면 x 부호 바뀌고 뭐 어쩌라고. 그지? 그럼 원점 대칭. 원점 대칭했더니 둘 다 바뀌네. 내려가고 또 다시 이렇게 둘 다 바뀌네.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이렇게 되겠다. 그치? 둘 다 바뀌어요.
부호가 둘 다 바뀝니다. x축 대칭, y축 대칭 합해가지고 원점 대칭이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런 다음에 y는 x라는 직선이 있잖아. y는 x라는 직선은 요런 직선이죠. 45도짜리 직선 요렇게. y는 x라는 녀석에 대하여 대칭을 시키면 이 점이 또 여기 지금 대칭을 시키면 요렇게 돼. 여기 x, y였는데 y, x가 돼요. y, x가 돼요. y, x가 됩니다. y, x가. x좌표는 y좌표가 되고 y좌표는 x좌표가 되고 서로 바뀌어 2,3이면 3,2가 된다는 얘기예요. x는 y 대칭 시키면 y는 x 대칭 시키면 그러면 이번에는 요런 녀석 여기 지금 y는 마이너스 x잖아요. 그죠? y는 마이너스 x. y는 마이너스 x 대칭을 시키면 봐. 요 점이 또 여기에 찍혀. 여기에 찍혀. 아까 여기에서 이쪽으로 가면 뭐 했어요? 원점 대칭이었어. 원점 대칭을 시키고 난 다음에 y는 x 대칭을 시킨 거잖아. 원점 대칭을 시키면 둘의 부호가 바뀌어요. 부호가 바뀌는데 자리까지 바뀌네 이제. y는 x 대칭하면 자리가 바뀌잖아. 그치? 그래서 어떻게 돼? x좌표는 마이너스 y가 되고요. y좌표는 마이너스 x가 됩니다. 자리가 바뀌면서 부호까지 바뀌는 거예요. y는 마이너스 x 대칭하면서. 알겠습니까? 그지? 이해는 요 정도로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이 우리가 간단한 암기들을 해야지. x축 대칭, y의 부호가 바뀐다. y축 대칭, x의 부호가 바뀐다. 원점 대칭, 둘 다 부호가 바뀐다. y는 x 대칭, x랑 y가 바뀐다. y는 마이너스 x 대칭, 바뀌면서 부호까지 바뀐다. 됐습니까? 기본 5대칭이에요. 기본 5대칭. 그런데 헷갈릴 게 없는 게 얘는 점이나 식이나 똑같이 이 작업을 그대로 똑같이 해주면 돼요. 아까 평행이동은 부호가 바뀌었잖아. 그치? 점의 이동은 그대로 하는 거고 그리고 식에서는 x축으로 n만큼 이동할 때 x-n 이렇게 들어갔잖아. 그치? 그런 식으로 들어갔는데 여기 얘는 도형에서의 이동이나 식에서의 이동이나 똑같으니까 헷갈릴 거 없어요. 한 가지로만 정확하게 암기하시면 된다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좌표에서의 이동이나 도형의 방정식에서의 이동이나 똑같으니까 이게 기본 5대칭이에요. 기본 5대칭. 그 다음에 이제 확장 3대칭. 이제 확장 3대칭은 이런 대칭이 있어요. x는 A 대칭, y는 B 대칭. 세 번째, x, a, b 대칭. a, b 대칭. 요렇게 요 세 가지.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좀 틀려서 오는 데가 이제 요런 부분. 왜? 제대로 못 외워서. 근데 이거 좀 암기해 주셔야 돼요. 선생님이 암기를 이렇게 많이 말하는 적이 많지가 않아. 말할 때는 이건 암기를 해줘야 된다고요. 암기 웬만하면 안 시키려고 선생님 노력합니다. 요거는 암기를 해주셔야 우리가 쓸 때 잘 쓸 수가 있어요. 그래, 원래 점은 x, y야. 전부 다 원래 기본 x, y인데 그래프 한번 봅시다. x, y가 여기 있어요. x, y가 여기 있어. 근데 x는 a, 이게 지금 x는 a야. x는 a라는 y축에 평행한 녀석에 대하여 또 대칭을 시키면 요 점이 요 점이 되겠지. 요 점이 되겠죠. 원리를 잘 봐야 돼. 여기가 x 프라임, y 프라임. 새로운 점이 x 프라임, y 프라임이라고 하면 y 프라임은 그냥 y하고 똑같아. 안 변하죠. y좌표 안 변하죠. x는 a 대칭하면. y좌표가 안 변해요. y좌표는 그대로 y야. y좌표는 새로운 y 프라임이 그냥 y하고 똑같아야 돼. 그런데 x좌표는 달라졌지. 난 달라졌어. 얘가 지금 x 프라임,
여기가 x라고 하면 얘와 여기에 가운데에 a가 있어. a가 한가운데 있잖아. 요렇게 하면 공식을 안 외웠을 때도 해결 가능한 문제, 빠르게 해결 가능한 문제가 굉장히 많아. a가 가운데잖아. 얘에 대해서 대칭을 하면. 그럼 얘가 평균이라는 얘기지. 그럼 얘랑 더하면 얘 몇 배? 2배죠.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얘니까. 평균이니까. 중점이니까. 맞습니까? 얘가 중점이라고. 그러니까 봐. 식으로는 x 프라임 더하기 x 나누기 2는 a인데 2 넘어가고 x 넘어가니까 x 프라임은 2a 마이너스 x가 되겠지. 2a 마이너스 x. 아, 여기에 누가 들어와? x는 a 대칭하면 2a 마이너스 x. x 대신에 그 자리에 2a 마이너스 x가 들어와요. 그래, 예를 들어 봐. y는 2x 마이너스 1. 이 녀석을 x는 3에 대하여 대칭시키면 어떻게 돼야 된다고? x 대신에 뭐가 들어와야 된다고? 얘가 a야, a. 2a 6 마이너스 x. x 대신에 6 마이너스 x가 들어와야 된다. 그 뜻이야. 그 뜻. 그냥 이렇게만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 문제에다 적용을 시켜야지. 지금 x는 3 대칭이니까 a 자리에 3이 왔잖아. 그러니까 6 마이너스 x. x 자리에 6 마이너스 x가 와야 된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6 마이너스 x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y는 6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즉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1이 되겠네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대칭 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렇게 대칭 이동을 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y는 비대칭하면 같은 느낌이니까 굳이 선생님이 안 그리더라도 우리 친구들 알아먹을 수가 있겠죠. 어떻게? y는 비대칭이니까 x좌표는 그대로, y는 비대칭이니까 y좌표는 2b-y가 되겠습니다. 2b-y.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는 거야. 이 점이 있으면 y는 b 이렇게 그려놓고 난 다음에 대칭 이동시키면 얘와 얘의 중점이 b니까 이런 형태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last 지금 last는 a, b 대칭 이렇게 하면 얘랑 섞어 놓은 거예요. 얘랑 섞어 놓은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y는 b가 여기 있어. y는 b에 대하여 대칭하면 요 점이 요 점으로 가잖아요. 그죠? 요렇게 요 점으로 가요. 근데 지금 이 점 a, b에 대하여 대칭하면 또 여기에 찍힐 거 아니야. 그지? 여기에. 그러니까 두 개를 다 섞어 놓은 거지. x좌표는 이렇게 바뀌었고 y좌표도 이렇게 바뀌어 가지고 a, b에 대하여 대칭해라 라고 하면 2a-x 2b-y. 기본 문제 하나 풀어볼까요? 기본 문제 3,5를 5,7 대칭을 시켜라. 3,5를 5,7에 대하여 대칭을 시켜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점은 뭐가 되는 거야? 2a 마이너스 x 얼마예요? 그러니까 7, 맞아요? 얘가 a고 얘가 b고 얘가 x고 얘가 y잖아. 2a 마이너스 x 이런 식으로 공식을 정확하게 적용을 시켜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얼마가 돼? 7, y좌표는 어떻게 돼? 2b 마이너스 y 하니까 14 빼기 5 하니까 9 이렇게 나오는 거 맞아요? 맞아요? 근데 요 정도는 이 좌표 같은 경우는 내가 이 공식이 없더라도 공식이 없더라도 봐봐 3,5를 방금 전에 5,7이라고 했지 3,5가 있어요. 또 3,5 3,5가 있고 5,7 5,7에 대해서 대칭을 시켜라. 5,7 3,5를
대칭을 시켜라 라고 이야기하면 여기서 이 점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면 이 점이 돼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맞아? 요 x가 얼마만큼 커졌어? 그러면 여기 x가 2만큼 커지니까 여기 몇 컴마? 9 컴마. 7 컴마. 그지? 7 컴마. y 좌표도 얼마만큼 커졌어? 2만큼 커졌으니까 여기서 2만큼 커지니까 7 컴마 9가 돼야 되겠다. 요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뭐 공식이 전부가 아니에요. 공식 쓴다고 뭐 빨라진다? 빨라지는 것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간단하게 공식 까먹었을 때는 어떻게? 까먹었을 때. 그러니까 공식이라는 건 이렇게 돼야 돼. 까먹었을 때도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지금 있어요. 응? 까먹었을 때도. 까먹으니까 좀 더 느려질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할 수 있어. 근데 이제 그렇게 계속 여러 번 해봐. 여러 번 하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 우리는 바보가 아니니까. 우리 뇌는 바보가 아니니까. 차라리 외워야겠다. 이게 제대로 된 외움이에요. 진짜. 그거 계속해서 그렇게 틀리고 계속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데가 일단 돼야 돼. 할 수 있는데. 공식 없어도 할 수 있는데. 좋아. 그러면 지금 우리 8대칭 했죠. 8대칭. 이제 마지막 스페셜 원대칭이 있습니다. 대칭이 이렇게 많아요. 스페셜 대칭은 뭐냐면 y는 ax 플러스 b 대칭. 그냥 일반 직선 대칭이에요. 일반 직선에 대하여 대칭. 일반 직선에 대하여 대칭. 어떤 점이 있어 또는 도형이 있어요. 이제 도형이 나오면 조금 더 불편해질 수 있어요. 일반 직선에 대하여 대칭. 이 점이 있는데 요렇게 이 직선에 대하여 대칭을 시켜라 라고 해요. 대칭을 시켜라. 그럼 앞선 요런 x축이나 y축이나 이런 간단한 직선들, x는 a나 y는 b나 이런 간단한 직선들에 대하여 대칭 이동시키면 공식으로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하면 됐잖아요. 그죠?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연립방정식을 풀어서 요 점을 대칭 이동을 시켜야 됩니다. 연립방정식을. 그러면 연립방정식이라는 거는 나한테 등식이 두 개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야. 여기가 지금 내가 원하는 게 x, y가 있었을 때 여기 x 프라임, y 프라임을 이제 구할 거란 말이야. 얘를 구하려면 x 프라임, y 프라임을 구하려면 문자 두 개니까 식 두 개가 필요해. 그림 보세요. 이따가 적용을 정확하게 시켜줄 텐데 얘와 얘의 이런 그림이 나와. 이 두 점의 수직 이등분선이 얘야. 이 두 점에, 그치? 내가 이 점을 이쪽으로 대칭 이동을 시키면 두 점의 수직 이등분. 그러니까 식이 두 개가 나오는 거야. 수직이면 이 녀석의 기울기는 이 녀석의 기울기와 곱해서 얼마 나와야 된다고? 그게 등식 하나. 기울기로 등식 하나. 맞습니까? 기울기로 등식 하나 만들어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뭐야? 이등분. 이 점과 이 점의 중점이 얘죠. 중점이 직선 위를 지나야 돼, 안 지나야 돼? 중점이 직선을 지나야 된다. 중점 조건. 중점. 그치? 기울기 조건과 중점 조건으로 식 두 개 세워서 대칭 이동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손이 많이 가요. 연립하니까 손이 가겠죠. 다른 건 뭐 연립한 게 없잖아, 지금. 그냥 하면 바로 나오는 것들이었잖아. 그치? 그래서 기본, 뭐, 확장, 이렇게 선생님이, 그치? 기본 5. 왜 글씨를 이렇게 못 쓰냐? 기본 5. 확장 3. 그 다음에 이건 뭐? 스페셜 1. 여기도 스페셜 1. 야, 그러면 니네도 이제 생각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하는데 이 9개를 내가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지만 딱 파악하면 이쪽 파트가 일단 기본기가 쌓여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잖아. 근데 공식에서부터 짤짤매고 있으면 야, 이쪽 파트가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공식도 제대로 안 외우고 있으면서 나 도형이 이동 어려워. 뭐 하자는 건데? 나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이 파트가 어렵대. 말이 안 되죠.
내가 이 9가지를 이게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안 풀려. 왜 안 되지? 선생님 이것만 적용시키면 다 된다며. 근데 안 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하는 거야. 근데 그런 문제가 많지가 않아. 많지가 않다고. 그런 문제가 진짜 많지가 않아요. 기본에 충실하면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좋아! 야, 벌써 도형의 이동 진도가 다 나갔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할 일, 문제풀이 가야죠. 도형의 이동, 문제풀이 갑니다. 이제 지금 선생님과 같이 연습하는 건 문제를 읽는 느낌이에요, 이제. 개념은 이제 배웠으니까. 그것들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구나. x, y라는 점이 있었어요. 근데 이 점들이 x좌표는 x 플러스 1이 됐고 y좌표는 y 마이너스 2가 됐어. 이거 점이잖아, 그치? 등호 없잖아. 등호 있는지 없는지만 봐. 등호 없으면 점이야. 등호 있으면 식이야. 등식. 여기 봐. x축으로 얼마만큼 이동했어? y축으로 얼마만큼 이동했어? 그치? x축으로 1만큼 이동하니까 뭐가 돼야 돼? 이 점이, 그치? 이것도 잘 봐야 돼. 이 점이 옮겨진 좌표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이 점으로 옮겨진 좌표는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잖아. 그렇게 잘 읽으시라고. 아무것도 아닌데 또 틀려가지고 와요. 신기하게. x축으로 1만큼 몇 컴마? 2,0. 좋아요. 2,0. 그렇게 됩니다. 좋아요. 그 다음. 야, 그치? 이것으로, x축으로 얼마만큼 이동했어? 6. y축으로 얼마만큼 이동했어? 6이. 이거는 이제 뭐야? 봐. 이게 뭐야? 식이죠, 식. 식이니까 뭐야? 반댈세. y는 이 x축으로 1만큼 x-1 플러스 3. 몇 번입니까? x축으로 1만큼이니까 x-1 썼잖아. 그치? x 대신에. 1번. 이제 원이죠. 원도 이동을 시켜요. 원도 이동을 시켜. 그러면 방법은 이렇게 있어. 방법은 이런 방법도 저런 방법도 둘 다 옳은 방법이지만 원 같은 경우는 중요 포인트가 바로 원의 중심이잖아요. 그죠? 원의 중심이면 원의 중심은 점이야, 식이야? 점이잖아요. 점에 이동을 해도 되고 식에 이동을 해도 돼요. 얘를 그냥 식에 이동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이니까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x 대신에 x 플러스 2 플러스 1의 제곱 y축으로 1만큼이니까 y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의 제곱은 5 이렇게 나와야 되지. 그러니까 x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3의 제곱은 5. 이게 답인 거죠. 이건 식의 이동으로 한 거지. 선생님이 풀어준 거는 노트에다 웬만하면 하세요. 노트에다가, 책에다 하지 마시고, 노트에다가. 그래, 이게 지금 이렇게 됐고, 그러면 점에 대한 이동으로 내가 하고 싶어. 그럼 중심이 몇 컴마 몇이야? 딱 보자마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그치? 요 풀이 말고, 마이너스 1,2가 중심인데,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이니까, 중심이 마이너스 3, 3이 되겠죠. y축으로 1만큼이니까. 점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 맞아? 그럼 얘 가지고 식을 세우면 되는 거 맞아요? x 플러스 3의 제곱, y 마이너스 3의 제곱은 반지름은 안 바뀌겠죠. 평행이동, 대칭이동으로 반지름은 안 바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나오시면 됩니다. 이게 한 번만 이동을 했잖아. 한 번만 이동을 할 때는 요게 지금 식으로 가도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은데 얘를 봐봐. 이런 식으로. 이 녀석을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이동하고 y축 방향으로 이동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y축 대칭을 시킨 다음에 그 녀석을 y는 x 대칭을 시켜라. 이런 식으로 하면 식으로 가려면 굉장히 길어지잖아요. 근데 중심으로 하면 점으로 하면 이
이 점 되고, 이 점이, 이 점 되고, 이 점이, 이 점 돼서 마지막 점이 얘니까 얘 가지고 식 세우면 식 한 방에 그냥 끝낼 수 있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중심을 생각하고 점에 대한 이동으로 해도 됩니다. 2차 함수도 마찬가지고 2차 함수도 어떤 점이 여기에 중요 포인트예요? 꼭지점이 중요 포인트잖아요. 그죠? 꼭지점 가지고 꼭지점이 이 점이었는데 x축으로 얼마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 2차 함수 바로 나왔네요. 2차 함수 이 녀석은 y는 x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9 완전 제곱식 잽싸게 만들어주고 이 녀석의 꼭지점은 몇 컴마 몇이었어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9인데 x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이니까 마이너스 5, y축으로 1만큼이니까 마이너스 8 됐죠? 얘가 A, B죠? 맞습니까? 이렇게 해결하시면 됩니다. 그죠? A, B를 X축으로 4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이거 암산되죠? 4만큼 이동했더니 5야. 그러니까 원래 뭐였어? 마이너스 2만큼 이동해서 1이야. 원래 3이었다는 얘기죠? 이건 이 정도는 암산이 될 수 있죠? 원래 1,3이었다는 얘기잖아. 그지? 1,3. 암산이 되는 녀석. 얘는 뭐예요? 식이죠. 등호가 있잖아. 등호가 여기도 있네. X축으로 얼마만큼? 6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그쵸. 이거로 옮기는 평행이동에 의하여 이것으로 옮겨진 직선의 방정식이잖아. 그치? 얘가 결과인 거지. 이동해서 얘가 됐잖아. 그러면 내가 원래로 되돌리려면 얘 X축으로 6만큼 이동했잖아요. 그러면은 X축으로 얼마만큼 이동하고 X축으로 마이너스 6만큼 이동하고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이동했잖아. 그러니까 Y축으로 얼마만큼? Y축으로 2만큼 이동을 시켜야지 원래 걸 찾을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문제 정확하게 읽어야 돼. 이거로 옮겨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X축으로 6만큼 이동했어.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이동을 했어. 그러면 반대로 X축으로 마이너스 6만큼 이동하고 X축으로 2만큼 이동을 하면 되는 거니까 X 대신에 뭐 집어넣어야 돼? X축으로 마이너스 6만큼 이동하니까 플러스 6이 들어가야 되겠죠. X축으로 마이너스 6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2 그대로 놔두고 그러니까 남은 거 그대로 쓰고 Y 대신에 Y 마이너스 2가 들어와야 되는 거다. 이거 이렇게. 맞아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3x 플러스 18 마이너스 2y 플러스 4 마이너스 4는 0. 3x 마이너스 2y 플러스 18은 0. 이렇게 만들어졌어. 답이 나오겠죠. 어? 어떤 거를 못 들었다고? 요거? 굳이 베껴? 베낄 필요는 없어. 베낄 필요는 없고 중요 포인트만 평행이동. 다시 선생님이 풀어준 문제들 대표 예제들도 다시 풀면서 시작하라고 해서 공부할 때 선생님이 풀어줬다 또는 예제 같은 거 지금 풀이가 있다 라고 해서 안 풀고 그러면 안 돼요. 시작해봅시다. 해봅시다. 3, 마이너스 4를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점을 P는 X축으로 이동하면 어떻게 돼야 된다고? 3, 4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면 X좌표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야 되겠죠. 두 점 사이의 거리, 선분 PQ의 길이를 구해라 라고 66에 88에
100은 루트 100은 10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기본 문제. x축에 대하여 대칭. x축 대칭하면 누구의 부호? y의 부호가 반대. 마이너스 y는 3x 플러스 k. 이쁘게 쓸 필요 없어요. 얘가 몇 컴마 몇을 지난데 1,3을 지난데 마이너스 3은 1 집어넣으니까 이렇게 k는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원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을 시켜라 라고 하면 중심이 몇 컴마 몇이었어요? 2, 마이너스 3. 원점 대칭을 시키면 중심이 몇 컴마 몇이 된다고? 마이너스 2, 3이 된다고요. 그래서 원의 방정식은 어떻게 돼?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제곱은 4.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맞아요? 식으로 이걸 접근을 하면 이렇게 해야 돼. 식으로 접근하면 원점 대칭을 시키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들어와서 이렇게 y 대신에 마이너스 y가 들어가서 이렇게 한 번 쓰고 한 번 더 써야 돼. 이 마이너스가 바깥으로 튀어나올 수 있으니까 x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가 바깥으로 튀어나오면 y 마이너스 3의 제곱은 4. 뭐 이렇게 가면 돼요. 식으로 지금 접근을 하려고 하면. 근데 우리가 웬만하면 이런 문제들이 그치? 뭐 객관식 1번부터 뭐 4번, 5번 이 사이에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이후의 문제들은 이렇게 한 번의 이동으로만 문제를 내지 않아요. 요거도 들어가고 평행이동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다? 이렇게 중심의 좌표로 접근을 하는 게 좋다. 좋다.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을 시키면 X축 대칭 이동을 시키면 뭐라고? 누구의 부호가 바뀌어? Y의 부호가 바뀌어요. 너무 쉽다 이제 그죠? X축 대칭 시키니까 Y의 부호가 바뀌니까 Y는 마이너스 넘어와서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 괜히 암산 이상하게 해가지고 틀리지 마시고 정확하게 딱 붙여놓고 난 다음에 이항 넘겨주는 거야. 넘겨줘서 정확한 답을 이렇게 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평행이동, 대칭이동을 같이 이야기를 해봅시다. P를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후 X축 방향으로 이동하고 또 Y축 방향으로 이동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했어요. 그럼 풀 수 있는 방법은 여기서부터 뒤돌아가는 방법도 있고요. 그냥 앞에서부터 가도 돼. P를 뭐라고 둬? A, B 이렇게 두고 시작을 해요. P를 A, B라고 두고 시작을 하면 이 녀석이 원점 대칭을 시키면 어떻게 돼요? 원점 대칭을 시키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그치? 둘 다 부호가 바뀔 것이고 여기까지 했잖아. 지금 좌표잖아요.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으로 3만큼 이동을 시키면 얘가 바로 마이너스 4,2가 된다라는 얘기죠. 그럼 A는 얼마야? A는 2. B는 얼마야? B는 1. 2,1이 원래 P의 좌표였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별게 아니지만 그냥 P를 A, B라고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럼 됩니다. 6번. 이것을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좋아.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X 대신에 가로치고 X 플러스 1 들어왔어요. 얘를 Y축으로 2만큼 Y축으로 2만큼이니까 Y 마이너스 2 플러스 1은 0 이거죠. 맞습니까? 이거 후 Y는 X 대칭 시키면 Y 대신에 X 들어가고 X 대신에 Y 들어간다라고 했지. Y 대신에 X 대신에 Y 3 Y 플러스 1 마이너스 4 정리하고 해도 돼요. 정리하고 해도 되는데 선생님 그냥 여기 이 자리에서 하고 정리를 하려고. 성질 급하니까 대칭 이동하고 정리하려고요.
식 쓰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4x 플러스 3y 381 381 근데 최고차 지금 여기 x의 계수 양수로 만들어라라고 했으니까 몇 번이야? 4번이 되겠죠, 그죠? 4번. 요쯤 되면 되겠다. 봐, 7-1번. 7-1번. 이 녀석을 어떤 특정한 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을 시켰어요. 특정한 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을 시키면 우리 요 5는 어떻게 구한 거야? 5는 공식 암기로 풀면 요거지. 얘가 x고 얘가 y잖아. 그러면 얘는 2a-x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플러스 1 이렇게 되겠고 2는 2b-y니까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네. a는 얼마고 a는 2가 되겠고 b는 3이 되겠네요. 그죠? 맞아요? 요게 공식으로 푸는 거고 선생님 요거 공식으로 안 풀어도 된다라고 했지. 지금 공식이 지금 잘 안 외워지는 지금 순간들이 지금 분명히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공식으로 풀어야 돼. 풀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공식으로 안 풀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4와 5, 한 5,2. 요 녀석. 이 녀석을 요 녀석 점에다가 대칭 이동을 시켰더니 이 점이 됐어. 그러니까 얘와 얘의 중점이 A, B가 돼야 되는 거잖아. 맞아요? 이거에 대하여 대칭을 시키면 여기 A, B에 대하여 대칭을 시키면 요 점이 됐어. 그러니까 얘하고의 중점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니까 2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니까 3 요렇게 되는 거죠. 상황으로는 요렇게 됩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풀었겠어? 당연히 이렇게 풀었어요. 아, 얘가 얘에 대해서 대칭하면 얘니까 아, 얘의 중점이 얘구나 라고 요렇게 풀었지. 선생님 공식 써가면서 풀지는 않았을 거라고. 맞아요? 근데 공식은 알고 있어야 되고요. 내가 뭘 배웠는지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보자. 선생님 아까 그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 그지? 그냥 일반 직선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면 일반 직선에 대하여 대칭을 시키면 어떤 점을 일반 직선에 대하여 대칭시키면 뭐라고 이 점과 이 점, 이 점과 이 점 무슨 조건? 무슨 조건? 수직 2등분선이 얘여야 된다라고 했잖아. 무슨 조건? 수직 2등분선이라고 그랬잖아. 수직 조건. 2등분이니까 중점 조건. 이렇게 대답이 안 나올까? 이 정도인데. 수직 조건과 중점 조건이 들어가지. 얘는 지금 중점 조건을 먼저 했습니다. 얘를 대칭 이동. 여기가 지금 몇 컴마 몇? 2, 마이너스 1이 있고 지금 푸는 거 한번 봐. 여기가 지금 P, Q라고 했어요. 대칭 이동을 하면 이 직선에 대해서. 얘가 X 마이너스 2Y 플러스 5라는 녀석인데 그러면 얘하고의 중점은 2분의 P 플러스 2, 2분의 Q 마이너스 1이죠.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니까. 그대로 들어와야지. 2분의 Q 마이너스 1. 이 점이 여기 위에 있는 점이니까 대입해야지. 이 점이 여기 위에 있는 점이니까 X자리에 요거 집어넣고 Y자리에 요걸 그대로 집어넣은 거예요. 집어넣어요. Q 마이너스 1. 이렇게. 집어넣어서 식 하나가 나왔어요. P-2Q, P-2Q 플러스 14. 얼마나 친절해. 연립까지 해주고. 아, 연립이 아니라 정리까지 해주고. 정리해줬잖아.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수직 조건이라고 그랬지. PQ가 이 녀석의 수직이니까 이 녀석의 기울기가 2분의 1이에요. 얘의 기울기가 2분의 1이잖아. 맞아? 넘기니까 2분의 1 x니까 기울기가 2분의 1이지. 기울기 2분의 1이랑 요 녀석의 기울기는 뭐예요? P-2분의 Q 플러스 1이잖아요. 그죠?
그게 곱하면 얼마 돼야 된다고? 마이너스 1이 돼야 된다고. 그게 두 번째 식이 되는 거죠. 수직 조건. 곱하면 마이너스 1. 그래서 또 정리까지 예쁘게 줬어. 친절해. 아우 친절해. 2p 마이너스 q 마이너스 3 플러스 q는 0. 이거 연립은 안 해줬네. 안 친절해. 이거 몇 배? 위에 거 2배 할까? 위에 거 2배 하면 2p 마이너스 4q 플러스 28은 0. 위에 거에서 아래 거 뭐 하니까? 빼면 5q 마이너스 31. 아, 왜 숫자도 이렇게 더러워? q는 5분의 31. 답 안 나와? 이 정도 하면 답 안 나와? 1번? 1번 맞아? 그지? 2분의 q-1, 2분의 q-1 해서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잖아. 2분의 q-1 이렇게 해서 기울기 마이너스 1 해서 이렇게 없어지고, 그지? 그 다음에 내가 지금 구하는 거 요거잖아, 그지? 5분의 31 나왔으니까 얘는 굳이 안 구하더라도 이렇게 답 체킹하고 넘어가면 되겠다라는 얘기죠. 맞아요? 지금 몇 번까지 했지? 9번 해야 될 차례인가? 조금 쉬었다가 9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쉬세요. 그래, 요거 대칭 이동을 이용한 거리의 최소값, 요거를 이제 보는데, 활용 문제 중에서는 얘가 거의 대칭 이동을 활용한 거, 그런 문제 중에서는 거의 유일하고, 출제율이 그러니까 거의 100이에요. 무조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이 문제는. 그래, 일단 기본 아이디어는 뭐야? 여기가 철수가 여기 있어요. 영희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뭐가 있냐면 강이야, 강. 강이 흘러. 여기 철수가 있고 영희가 있어. 철수가 영희를 굉장히 만나고 싶어 합니다. 굉장히 좋아하나 봐. 그래서 철수의 빠르기는 일정한데, 그러니까 가장 빠르게 영희한테 가고 싶어. 근데 영희가 부탁을 했거든. 강에서 강물을 좀 떠와라. 그래서 강을 들렀다 가야 돼. 여기를 들렀다가 가야 돼. 들렀다 가는데 어딜 들렀다 가는 게 가장 짧아질까? 이걸 고민을 하는 거야. 어딜 들렀다 가야지 가장 짧아질까? 여긴가? 이건 말이 안 되잖아, 이건. 그죠? 이쪽은 말이 안 됩니다. 어딜 들렀다 가야 가장 짧아질까? 그래. 그러면 이 녀석의 아이디어는 뭐냐면, 지금 봐. 대칭이동이잖아, 우리. 대칭이동. 대칭이동이야. 지금 우리 파트가 지금 대칭이동이야. 대칭이동으로 이 녀석을 굉장히 쉽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철수가 여기에 있지 않고 요 선의 반대편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대칭 이동을 한 다음에 반대편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봐, 철수가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거나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가는 거나 똑같겠어요, 안 똑같겠어요? 똑같죠.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거나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거나 똑같다 이거지. 그러니까 굳이 내가 여기서 들렀다 가는 거, 꺾여서 가는 거를 생각하지 않고 내가 반대편에서 그냥 다이렉트로 슉 이렇게 가버리면 이게 최단거리 아니야? 여길 들렀다 가는 거보다 그냥 이렇게 가는 게 최단거리잖아. 여길 들르는 거, 다른 데 들르는 거보다 그냥 일직선상으로 쭉 가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푼다고? 둘 중에 하나를 그지? 철수를 대칭 이동을 시키고 난 다음에 철수에서 영위로 직선을 긋는다. 그래서 이 선분 이만큼의 길이를 우리가 찾아주시면 그게 최단거리가 되겠다라는 얘기야. 그럼 그 점은 어떻게 돼요? 그 점은 이 직선의 무슨 절편? 여기가 x축이면 x절편 찾아주면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이렇게도 응용이 될 수 있지. 여기가 철수가 여기 있고
여기가 0이가 있어요. 0이가 있어요. 여기 지금 여기에서 이쪽 라인에서 흙을 떠가지고 이쪽은 지금 그지 여기는 흙을 풀 수 있는 데고 여기는 강이야. 물을 풀 수 있는 데야. 아니, 흙도 퍼서 그리고 물도 퍼서 영희한테 와라 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어떻게 하면 돼? 철수가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하면 돼. 철수는 여기. 영희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면 돼? 대칭 이동해서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러면 이 길이나 이 길이나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이 길이나 이 길이나 똑같은 거잖아. 그럼 이렇게 꺾어서 가는 거보다는 일직선상으로 쭉 가버리면 이게 최단 거리가 될 거다라는 이야기지. 어차피 여기 들렀다 들렀다 오는 거니까 이렇게 가는 게 최단 거리가 될 거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철수도 대칭 이동시키고 영희도 대칭 이동시키고 직선 선분의 길이를 구하면 최단 거리고 이 직선의 y절편과 x절편을 찾으면 그 위치까지도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겠다라는 이야기죠. 맞습니까? 좋아요. 이게 대칭 이동을 이용한 두 개의 선분의 길이의 합의 최소값입니다. 또는 세 개가 될 수도 있다고요. 우리한테. 그래요. 그러면 그림을 한번 다시 그려볼까요? 1,1, 1,1, 1,1, 그 다음에 5,3, 뭐 한 요 정도 있으면 여기서 x축 위에 있는 점의 좌표를 구하라고 했으면 또 이동해서 여기 몇 컴마 몇이 된 거야? 1,1이 1, 마이너스 1, x축 대칭을 시켰으니까 얘가 A 프라임이라고 하자. A 프라임. 그럼 여기는 B고요. B는 5,3이죠. 그래서 최단 거리는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되는 거니까 최단 거리를 구해라 라고 하면 5에서 1 빼서 4, 4, 16 3에서 마이너스 1 빼서 4, 4, 16 루트 32, 루트 32, 4루트 2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고 근데 나한테는 지금 여기 이 x축 위에 있는 p의 좌표를 구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럼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야죠. 직선의 방정식 x가 얼마만큼 커졌을 때 y는 얼마만큼 커져요? 4분의 4. 기울기가 얼마고? 기울기가 1이고 y는 기울기가 1이고 몇 컴마 몇을 지나? 1, 마이너스 1을 지나니까 마이너스 2. 요게 우리가 구하는 직선의 방정식이 되겠다라는 얘기야. 직선의 방정식. 이 녀석의 x절편은 얼마예요? 2,0이죠. x절편 2니까 맞습니까? x절편은 2, 2,0이 우리가 구하는 답이 되겠구나라는 얘기예요. 볼까? 지금 수준이 높아지지가 않는다. 지금 그죠? 수준이 높아지지가 않습니다. 대표예제 1번. A, B를 X축, Y축 원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을 하시고 PQRS를 꼭지점으로 하는 사각형의 넓이가 4다라고 했어요. 야, A, B를 뭐 아무 데나 놔도 돼. 이 녀석을 A, B라고 뒀어요. A, B. 그 녀석을 X축 대칭을 시키면 A, 마이너스 B. 이 녀석을 Y축 대칭을 시키면 마이너스 A, B. 얘를 원점 대칭 시키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랬을 때 요 사각형의 넓이는 요거의 길이가 얼마예요? A가 양수였을 때 2A죠. 요 녀석의 길이는 2B죠. 맞습니까? 그래서 4AB 사실은 2A의 절대값이 되겠고 여기도 2B의 절대값이 됩니다. 왜? A가 지금 선생님이 내 마음대로 지금 양수로 해놨잖아 지금. 근데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어요. 그죠? 점이 이쪽에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두고 난 다음에 얘의 절대값이 얼마라고? AB의 절대값은 그러니까 얼마예요? 이렇게 가볍게 구할 수가 있겠죠. 그림을 좀 그려보시면 별거 아닌 느낌들이 훨씬 많이 들 거예요.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직선에 했으면 거기까지 식을 쓰면 되잖아. x축 대칭이니까 마이너스 y는 4분의 1 x 플러스 5가 되겠지. x축 대칭하면 y의 부호가 바뀌는 거죠. y의 부호를 바꿔놓고 그러면 이 녀석은 y는 마이너스 4분의 1 x 플러스 5 마이너스 5 얘잖아. 얘. 얘하고 얘의 수직이고 얘의 수직이니까 얘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4분의 1이니까 기울기가 얼마고? 기울기가 4고 y는 기울기가 4고 1,8을 지나니까 y는 4x 플러스 4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맞아요? 이런 문제는 힘이 하나도 안 들어야죠. 힘드는 문제들에서 우리 진짜 힘이 들어줍시다. 쌤 또 얘기하는데 선생님이 풀어준 문제도 다시 풀고 시작을 하세요. 거기서부터 워밍업 하면서 밑에 문제들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노트에다 푸시면 돼. 노트에다 가리고 노트에다 푸시면 돼. 장난해? 이 녀석이 중심이 몇 컴마 몇인데? 1,5 원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면 굉장히 우리를 좀 무시하는 듯한 문제가 여기 스텝 3에 3번에 깔려 있네. 그치? 그래도 우리가 이 정도는 아니잖아. 그치?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구해볼까요? P, A, 8을 3,1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면 마이너스 5, B 공식으로 풀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 이거의 2배에서 얘를 빼야지. 6 빼기 A가 마이너스 5 이거의 2배에서 얘를 빼야지. 2 마이너스 8이 B 이게 지금 공식을 이용한 풀이죠. 그래서 B는 마이너스 6 A는 11이 되겠네. 그지? A는 11. 그래서 P가 A는 11이니까 11,8 Q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 그래서 PQ의 기울기를 구하여라 라고 하면 PQ의 기울기는 이거에서 이거 빼면 얼마? 몇 분의? 16분의 이거에서 이거 빼면 그래서 8분의 기울기는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선생님 여기서 공식을 안 쓰면 어떻게 해? 얘하고 얘 중점이 얘잖아요. 얘랑 얘랑 더하면 6이 돼야 되는 거죠. 얘랑 얘랑 더하면 2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A, B를 빠르게 찾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지. 됐습니까? 됐어요. 야, 문제가 사실 요거는 이렇게 풀 필요가 없죠. 이렇게 풀 필요는 없습니다. 아까 우리가 이렇게 어떤 직선에 대하여 A를 대칭 이동을 시키면, 대칭 이동한 점을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하면, A를 알았을 때 우리 B를 이거 찾을 수가 있어, 없어? 찾을 수가 있죠. 얘를 뭐라고 두고 A, B라고 두고, 여기를 1,2라고 두면, 식 두 개를 뭐와 뭐로 세운다고? 얘처럼 중점 조건과 그죠? 기울기, 수직 조건, 기울기 조건으로 해가지고 연립해가지고 A, B를 찾아낼 수가 있잖아. 근데 문제 잘 읽어보세요. 이 녀석을 여기에 대칭 이동을 시켰는데 A, B의 길이를 구하래. 이 길이를 구하래. 그러면 그냥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한 다음에 몇 배 하는 게 맞아? 2배 하는 게 맞죠? 그냥 점과 직선 사이 거리로 풀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거지. 굳이 문제가 쉬운데 어렵게 풀 필요는 없습니다. 이 점을 찾을 수 있어. 못 찾는 게 아니야.
그냥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아, 거리를 구하면 거리는 루트 4, 4, 16, 4분의 1 집어넣으면 4,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의 절대값. 이렇게 되니까 2루트 5분의 5. 맞아요? 루트 20분의 5가 됐어요. 그러면 이 녀석은 유리화 시켜주니까 얼마야? 2분의 루트 5가 돼요. 2분의 루트 5. 그게 지금 이 길이죠? 그럼 우리 선분 A, B의 길이는 어떻게 돼? A, B의 길이는 이거의 몇 배죠? 2배니까 루트 5가 나와야 되는 거 맞습니까? 이거는 이렇게 구하는 게 훨씬 쉬운 풀이가 되겠다. 쉬운 풀이가 있는데 굳이 어려운 풀이로 가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수학하고 있잖아, 수학. 수학은 쉽게 쉽게 풀어야 돼요. 풀 수 있으면. 여기까지가 우리의 오늘 진도입니다, 진도. 오늘 진도 여기까지.